안녕하세요. 세금 많은 동생 넘버원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벤처기업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소득세 신고 잘하고 계세요? 저희도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고객분께서 내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절세 효과가 그렇게 크다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맞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사실 이렇게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벤처기업 당사자도 그리고 벤처기업 임직원들도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런 세제 혜택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벤처기업 인증받는 방법도 알려주시나요? 그럼요. 벤처기업 인증을 어떻게 받는지도 어떻게 잘 받는지도 설명드릴 테니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제가 먼저 이 벤처기업에 관련된 세제 혜택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투자자 측면이 있고 벤처기업 당사자 측면이 있고 이 임직원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투자금 소득공제라고 있습니다. 최대 100%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 소득공제는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를 해주고요. 3천만 원을 초과해서 5천만 원 분까지는 70%, 그리고 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한도도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는데 꽤 큰 금액이고 만약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세율이 한 35% 구간이거든요. 이분이 3천만 원 투자를 하셨다면 3천만 원 전부 공제가 가능하고 그로 인한 절세 효과는 무려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절세 효과가 있는 소득공제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인데요. 이렇게 벤처기업에 출자해서 이제 주식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양도를 할 때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벤처기업하고 이 출자자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이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인데요. 벤처기업 당사자도 굉장히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이 창업감면 50%와 취득세 감면 75%인데요. 창업감면 얘기부터 간단하게 하고 할게요. 우리 창업감면은 저기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 나이에 따라서 원래 일반이 있고 그리고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 청년인 줄 아세요? 34세요. 맞습니다. 만으로 34세인데 이렇게 나이로 먼저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역은 이제 과밀 억제권역인 수도권, 비과밀 수도권, 그 다음에 비수도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해요. 그 중에서도 과밀한 수도권이 있고 비과밀한 수도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와 지역 구분이 있고 일반인 경우에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을 하면 0%, 비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에서는 25%, 비수도권에서는 50% 감면을 해주고요. 청년인 경우에는 50%, 75%, 100% 이렇게 감면을 하는 게 일반적인 창업 감면입니다. 이 보세요. 요분들 나이도 안 돼, 지역도 안 돼. 이러면 감면 못 받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이제 일을 하시고 기술력은 있으신데 나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 중심지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감면이 안 되는데 우리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5년 동안 무려 창업 감면 50%, 나이 불문, 지역 불문 50%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고요. 이제 조심해야 될 점도 있어요. 이 창업 감면 50%를 벤처기업으로 받으려면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나버리면 이 벤처기업 인증을 아무리 받더라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혜택이 바로 취득세 75% 감면인데 얘는 좀 특이해요. 얘는 벤처기업 인증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를 75% 감면을 해줍니다. 이 창업 감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창업 감면은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취득세 감면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 청년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 벤처기업이 처음에는 이제 적자가 나요. 1년, 2년, 뭐 3년 적자가 나고 4년, 5년부터 뭐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이 쌓여요. 돈이 쌓이면 내가 이제 본사 사옥을 좀 취득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창업일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내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그 이후로 4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도 같이 단계별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직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인데요. 주로 이제 스톡 옵션,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스톡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스톡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벤처기업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회사가 돈을 못 벌잖아요.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회사 5년, 7년, 10년 후에 잘 되면 그때 우리 회사 주식 뭐 한 5만 원에 사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5년, 7년, 10년 후에 그 주식이 시가가 10만 원이 됐어요. 나는 그 10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사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죠. 그때 그 5만 원과 10만 원 시가의 차이,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이를 우리가 행사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원칙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제 근로 중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그리고 퇴직하고 행사를 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이 행사이익에 대해서 연 2억, 총 5억 원까지 이제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고요. 그리고 그 비과세를 넘어가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행사이익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이것도 큰 혜택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시 과세특례라고 해서 과세 이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주식 매수 선택권 중에서도 우리가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요건을 뭐 설명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우리가 이 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건 최고 세율 45%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행사할 때 소득세로 과세를 하지 않고 이제 미루다가 그 주식을 팔 때 이제 비상장 주식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가 아니면 세율이 10%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굉장히 절세 혜택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벤처기업 인증 뭐냐? 어떻게 받아야 되냐? 제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설명 좀 드리고 조심해야 될 점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벤처 인증은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뭐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 예비 벤처 유형 이렇게 있습니다. 예비 벤처 유형은 아직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온 상태이니까 창업 감면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런 건 빼고요. 이제 벤처 투자 유형을 보시면 중소기업이면서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5천만 원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유형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서 인증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어떤 걸로 하면 인증이 잘 나올지가 고민이실 텐데, 내가 만약에 투자를 받은 게 있다고 하시면 이 유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유형을 보시면 연구개발 유형이나 혁신성장 유형은 여기 성장성 평가가 필요해요. 이 사업에 대한 성장성 평가가 필요한데, 이 벤처 투자 유형은 성장성 평가가 필요 없어요. 이 적격 투자 기관 보시면 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뭐 신용보증기금 같은 건데요. 그런 데서 투자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이걸로 이제 인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투자를 받은 건 없는데 연구개발 진행 중이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구개발 유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투자를 못 받았을 때, 근데 연구는 하고 있을 때, 연구비 지출이 있을 때 연구개발 유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해서 5%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을 해야 연구개발 유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신용보증기금 같은 곳에서 성장성 평가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투자도 못 받았어. 그리고 연구개발도 아직 진행이 안 돼. 한마디로 아이디어만 있어.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혁신성장 유형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에서 성장성 평가를 통과를 하면 돼요. 근데 물론 일로 갈수록 이제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받은 게 있으면 벤처 투자 유형, 투자를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 연구 개발 유형으로, 아무것도 없다, 아이디어만 있다, 이러면 혁신성장 유형으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내 상황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투자를 받은 게 있는지, 연구 개발을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시스템에 한번 가셔가지고 자가 진단해서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게,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벤처 인증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벤처 인증을 받아서 창업 감면을 받으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이 연구개발 유형 있잖아요.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 창업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창업 감면을 받는 매 년마다 이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 개발비가 5%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창업 감면을 받는 도중에라도 이 비율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감면이 배제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매출액이 확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연구개발비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창업 감면 놓치게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임직원, 투자자, 세 주체 모두에게 강력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벤처기업 인증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벤처 창업 감면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 놓치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